안녕하세요, 랑파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나고야 수족관에 가고 있는 길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역에 도착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나토쿠에 있는 항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바다 냄새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전부 다 나고야 수족관의 건물인데요.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족관이 일본에서 특별하게 손꼽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범고래, 일본어로 샤치라고 하는 동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고래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일본 전국에 딱 두 곳이 있는데요. 도쿄의 오른쪽에 위치한 치바현, 카모가와 시월드 한 곳과 지금 보고 계신 나고야항 수족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많은 돌고래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가끔 다가와서 인사하는 모습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오늘은 운이 좋게도 돌고래쇼와 범고래쇼 두 가지 모두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수족관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실내와 야외에서 모두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물 밖에서의 돌고래의 모습을 보다가 이번에 실내에서의 돌고래의 모습을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볼을 터치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물속으로 착지하고 난 돌고래의 모습도 동시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귀엽게 빙글빙글 도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나고야항 돌고래들이 유독 개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돌고래 쇼는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고 마무리로 깜찍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범고래 쇼가 시작하기 전에 야외 공연장을 담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항구 바로 옆에 이렇게 거대한 공연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크기는 엄청 크더라고요. 참고로 수족관의 비둘기는 사람이 앞까지 가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스코트인 범고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꼬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덩치로 퍼덕퍼덕거리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확실히 돌고래보다 몸집이 많이 크다 보니 수면 위로 나왔을 때의 아우라도 많이 남달랐습니다. 물속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범고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육사의 아이즈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범고래가 사람처럼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 물속에서 무려 50m 정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사육사가 보낸 사인은 이 공연장을 한 바퀴 힘차게 돌고 오라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 뒤로 착지하기 같은 짤막한 개인기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사육사와 함께 인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연이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사육사가 돌고래와 함께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근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인으로 신호를 보내고 인지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걸 해내고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더라고요. 공연 중 쉬는 시간은 돌고래들이 쉴 수 있게 자그마한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확실히 범고래와 돌고래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돌고래 뼈가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돌고래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수족관의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에어컨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실내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거대한 수조 안에 있는 멸치과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멸치들이 보통 바닷속에서 이렇게 뭉쳐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취약체인 것을 인지하고 똘똘 뭉쳐서 멀리서 마치 거대한 물고기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 액자로 된 복도를 통과하시면 범고래와 돌고래 뿐만 아니라 적도 부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수조를 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시면 이렇게 관리사분이 물고기의 건강 상태나 산호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특이하게 디자인이 된 수조의 공간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기가 또 한편으로 거북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푸른 바다 거북과 붉은 바다 거북 등 이외에도 거북이 종류가 되게 다양했고,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는 과정을 인공적이긴 하지만 자연과 굉장히 흡사하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알에서 깨어난 거북은 이렇게 따로 수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펭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펭귄들이 모여서 다같이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일본 최대 규모 수족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 관리 시스템 또한 간단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이 이렇게 간단히 일본에서 가장 큰 수족관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